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집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여름방학을 맞아 민지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낼 계획이었고, 둘은 이미 몇 달째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였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노려보며 너희 둘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민지가 달려나와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지은의 가족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지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이 여름방학은 로맨틱한 휴가가 아니라 지옥 같은 시련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24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해왔지만 보수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이를 숨겨왔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주부였다. 지은은 항상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해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그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았다. 그러다 대학에 들어와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25살, 같은 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활기찬 여자였다. 민지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다. 어머니는 민지를 홀로 키우며 모든 걸 바쳤고 그만큼 민지의 삶의 간섭이 심했다. 둘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떨어뜨린 지은을 민지가 도와주면서 시작됐다.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둘은 비슷한 고독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밝은 에너지에 끌렸고 민지는 지은의 깊은 생각에 매료됐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어느 가을 밤 산책 중 민지가 먼저 손을 잡았고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너 좋아해. 여자로서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둘은 비밀 연인이 됐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렵고 가족의 반대를 예상하며 조심스럽게 만났다. 이번 여름 방학 계획은 민지의 제안이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엄마는 출장 가시니까 민지는 그렇게 말하며 지은을 안심시켰다. 지은은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공부할게요 라고 거짓말하고 짐을 챙겼다. 도착한 첫날,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지의 방에서 영화를 보며 웃고 서로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하자, 지은의 말에 민지가 키스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 출장이 취소됐다고 했다. 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고 민지의 방을 열어보니 둘의 친밀한 모습을 목격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야, 너 미쳤어? 여자끼리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지은을 쫓아내려 했고 민지는 어머니를 막아섰다. 엄마, 제발 이해해줘. 지은이를 사랑해. 그 말에 어머니는 더 화를 냈다. 사랑? 그건 병이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내 아버지처럼 버림받을 거야. 어머니의 말은 민지의 아픈 과거를 건드렸다. 민지의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 이혼했고 어머니는 그 트라우마로 민지를 과잉 보호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의 가족도 비슷할 텐데 이 상황이 현실이 되니 공포가 밀려왔다. 그 밤 어머니는 민지를 방에 가두고 지은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사라져. 안 그러면 내 부모님께 말할 거야. 지은은 울면서 집을 나섰지만 갈 곳이 없었다. 호텔에 체크인하며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떻게 해? 무서워. 민지는 몰래 답했다. 내가 설득할게. 기다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지은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민지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이미 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한 것이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어떻게?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가족의 반응이 두려웠다. 아버지는 화를 낼 테고
어머니는 올 테다. 왜 하필 나일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민지와의 사랑이 잘못된 걸까? 사회가 강요하는 노엄에 맞춰 살아야 할까? 내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민지는 어머니와 대치 중이었다. 엄마, 왜 지은이네 집에 전화했어? 그건 배신이야.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깨달아야 해. 이건 내 미래를 망치는 거야. 민지는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은이 집에 도착하자 가족회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네, 좋아해요. 그 순간 집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는 울며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 라고 했고 아버지는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명령했다. 지은은 반항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거세졌다. 동생마저 언니, 부끄러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방에 갇힌 듯 느꼈다.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엄마가 강제적으로. 하지만 포기 안 할게. 그 주 내내 지은은 가족과 충돌했다. 아버지는 상담소를 알아봤고 어머니는 지은의 휴대폰을 압수하려 했다. 지은은 밤마다 몰래 민지와 통화하며 버텼다. 우리 도망칠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다. 도망은 자유지만 가족을 잃는 대가였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직장, 친구, 모든 게 위협받을 수 있었다. 지은은 경합해서 자신을 보며 물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내적 투쟁이 깊어졌다. 민지 쪽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민지의 학교 생활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전공 바꿔. 체육은 너무 자유로워. 민지는 반발했다. 엄마, 제 3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약해졌다. 어머니는 나 때문에 이혼당했어. 너마저 잃으면 안 돼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일부 친구는 숨겨. 사회가 변할 때까지 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공개해. 싸워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집에 가두다시피 했고 외출을 금지했다. 상담받을 때까지 나가지 마. 아버지의 명령에 지은은 순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이 불타올랐다. 밤에 몰래 민지와 영상통화를 하며 견딜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가능해 라고 답했지만 그녀 자신도 어머니의 압박에 지쳐갔다. 어머니는 민지의 방을 수색하며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제 끝내. 안 그러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위협했다. 민지는 울면서 엄마, 왜 이해 못해? 사랑이잖아 라고 외쳤지만 어머니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이야 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상황에서 지은은 학교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수진에게 나, 민지 좋아해. 여자로서 라고 고백했다. 수진은 놀랐지만 괜찮아.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달랐다. 일부는 이상해 라고 속삭였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학교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문학과 지은, 체육과 민지. 그 둘 이상의 지은은 그 글을 보고 충격받았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왜 우리 사랑이 비난받아야 해?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을 지키려면 친구들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다. 민지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카페에서 엄마, 제발 들어줘. 지은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사회가 너희를 받아줄까? 취업, 결혼, 모든 게 어려워질 거야. 나처럼 고통받지 마 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았고 민지는 그걸 지켜봤다. 엄마의 고통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해. 민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생겼다. 어머니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 한편 지은의 아버지는 상담사를 불렀다. 상담실에서 지은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라고 말했다.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이 크니 조심하세요. 라고 조언했지만 아버지는 치료해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상담 후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날 받아주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야.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자. 도망칠까? 민지는 동의했다. 둘은 서울 근교 카페에서 몰래 만났다. 가족을 버릴 수 있어?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너를 선택할게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어머니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추적 앱으로 민지의 위치를 알았고 카페에 나타났다. 민지야, 집으로 가. 어머니의 등장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노려보며 내가 우리 딸을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어머니를 밀치며 엄마,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고 민지는 휴밀리에이션을 느꼈다.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와 큰 싸움을 벌였다. 엄마 때문에 지은이가 고통받아. 어머니는 내가 고통받을 걸 걱정하는 거야 라고 반박했다. 민지는 결국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 머물며 지은에게 이제 정말 도망치자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도망은 자유지만 영원한 후회일 수 있었다.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지은의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자 교수 한 명이 그녀를 불러 개인 생활이 학업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왜 제 사랑이 문제예요? 라고 물었지만 교수는 사회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말에 분노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이 그녀를 옥죄었다. LGBT 권리가 진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졌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았고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친구 일부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으로 돌아와. 미안해.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은의 가족과 연합해 둘을 떼어놓으려 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에게 전화해 우리 딸 그만 괴롭혀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줌마, 왜 그래요? 사랑인데 지은의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없어 라고 잘랐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들의 연합이 둘의 관계를 위협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싸우자 라고 답했다. 둘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가족에게 선언했다. 민지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지은은 짐을 챙겨 나왔다. 거리로 나선 지은은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돈도 갈 곳도 없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지원 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지은과 작은 원룸을 빌렸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정상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새로운 삶은 힘들었다. 지은과 민지는 원룸에서 함께 살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지은은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민지는 체육관 코치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지은은 밤마다 자문했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가족의 부재가 공허했다. 어머니의 생일에 지은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민지도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익십당했다. 가족의 배신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아니,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적 도전이 시작됐다. 직장에서 민지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민지, 여자 좋아한다며 한 동료가 물었고 민지는 네, 왜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후 배제당했다. 팀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됐고 상사는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분노했다. 왜 내 성향이 일에 영향을 줘? 그녀는 LGBT 단체에 가입해 조언을 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어? 싸워야 해. 단체 멤버의 말에 민지는 힘을 얻었다. 지은도 온라인에서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썼고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비정상 치료받아 같은 댓글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지은의 동생이 몰래 연락했다. 언니, 보고 싶어. 집에 와. 지은은 동생을 만나러 갔다. 공원에서 동생은 아빠 엄마가 걱정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날 받아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동생은 노력해볼게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 이용하지 마.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다시 쫓겨났다. 이 배신에 지은은 절망했다. 가족이 왜 적이 돼? 민지에게 털어놓자. 민지는 안아주며 우리만 있으면 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도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됐다. 어머니가 우울증 재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안해. 하지만 행복하고 싶어. 어머니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라고 반문했다. 민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솟구쳤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로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포기할까?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가 아파. 어떻게 해? 지은은 가봐. 가족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은 자신에게도 아팠다. 민지가 어머니 곁으로 가면 둘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잠시 집에 갈게. 이해해줘. 지은에게 말하고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민지를 반겼지만 조건을 붙였다. 지은이랑 끝내. 민지는 못해 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약한 모습에 약해졌다. 며칠 동안 어머니를 간호하며 지은과 연락이 뜸해졌다.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가 변할까? 그녀는 혼자 원룸에서 울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사회의 고립감이 더 컸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에서의 차별이 심해졌다. 지은은 퇴사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문제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갔다. 엄마, 왜 받아주지 않아?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까 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의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결국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다. 어머니는 몰래 지은의 직장에 연락해 우리 딸을 그만두게 해 라고 요청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자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민지 엄마가 왜?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내 엄마가 내 삶을 망치려고 해. 민지는 충격받고 어머니를 추궁했다. 왜 그런 짓을 해? 어머니는 내 미래를 위해 라고 답했다. 이 사건으로 민지는 어머니와 결별을 선언했다. 엄마, 이제 그만. 제 삶 살아갈게. 병원을 나선 민지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미안해. 이제 정말 함께할게. 둘은 포옹하며 울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가족의 반대가 지속됐고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을 물어보는 곳이 많았다. 민지도 코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모색했다. 우리 사업해볼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동의했다. LGBT 친화적인 카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자금이 없었다. 친구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고난 속에서 둘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밤에 서로를 안으며 후회 안 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적 투쟁은 계속됐다. 지은은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고, 민지는 어머니를 버린 게 옳았을까? 라고 자문했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둘은 LGBT 행사에 참가해 목소리를 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을 만나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나 비정상이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돌을 피하며 지은을 보호했다. 그 순간 그녀는 각오를 다졌다. 싸우자. 변화를 위해. 카페 오픈 준비는 험난했다. 지은과 민지는 은행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용이 부족해 라는 이유였지만 둘은 편견 때문이라고 느꼈다. 결국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LGBT 친화 카페, 우리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이 모금해 주었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그런 곳 필요 없어 사회오염 같은 댓글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맞아. 가족 대신 사회를 바꾸자 라고 답했다. 가족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지은의 아버지가 카페 펀딩 페이지를 보고 연락했다. 이게 뭐냐? 그만둬. 지은은 아빠, 제 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러면 가족 명예가 라고 했지만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민지에게 돌아와.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거절했다. 어머니는 내가 나 때문에 라고 울었고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머니를 버린 대가가 너무 커? 카페가 문을 열자 고객이 왔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받았지만 반대자들도 나타났다. 한 남자가 들어와 여기 동성애자들만 이라고 소리치며 물건을 던졌다. 민지는 고객을 보호하며 경찰을 불렀다. 그 사건 후 뉴스에 나왔다. LGBT 카페 습격 사건, 지은은 인터뷰에서 우리 사랑이 왜 증오받아야 해? 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지지와 반대가 엉켰다. 일부 미디어는 진보적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지만 보수 언론은 가족 가치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이 논란 속에서 지은의 어머니가 카페로 왔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해? 지은은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다면 노력해볼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TV에서 카페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민지가 그녀는 병원에서 다시 쓰러졌다. 민지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내 탓이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 제발 이해해 라고 애원했다. 이 순간 민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이 그녀를 찢어발겼다. 카페 운영 중 배신이 일어났다. 한 직원이 둘의 관계를 SNS에 폭로하며 이 카페는 동성애 선전이라고 썼다. 고객이 줄었고 매출이 떨어졌다. 지은은 누구야? 라고 조사했지만 직원은 사회를 위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화를 내며 해고했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카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모든 걸 잃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재개장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뉴스에서 LGBT 법안 논의가 나왔고 둘은 시위에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와 충돌했다. 민지는 밀치다 다쳤고 지은은 그녀를 부축했다. 병원에서 민지는 후회 안 해, 너와 함께라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나도 라고 답했다. 이 사건으로 둘의 결속이 강해졌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는 가끔 카페에 왔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고난의 정점에서 민지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카페에 와봐. 내 삼바. 어머니는 거절했지만 결국 왔다. 카페에서 행복한 커플들을 보며 어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행복해. 어머니의 물음에 민지는 네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작은 희망이었다. 지은도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동생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날 봐줘. 아버지는 내 선택이지만 걱정돼 라고 말했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진전이었다. 카페가 안정되자 둘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도전이었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둘은 활동가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공유하며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게 라고 말했다. 반향이 컸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도 세졌다. 전통 파괴라는 비난에 지은은 사랑은 전통을 초월해 라고 반박했다. 시간이 흘러 카페는 성공했다. 지은과 민지는 지역 명소가 됐고 많은 LGBT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카페를 방문했다. 내가 잘 사는 걸 보니? 인정할게.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카페에 와서 민지야, 미안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어머니를 안으며 고마워 라고 답했다. 가족의 수용이 시작됐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건적이었다. 공개적으로 하지 마 같은 말들이 나왔다.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법안이 통과되며 LGBT 권리가 강화됐다. 둘은 그 과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개인적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우리가 치른 대가가 컸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하지만 같이 있었어 라고 답했다. 둘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지만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복잡했다. 어머니들의 우울, 친구들의 배신, 사회의 증오. 모든 게 선택의 결과였다. 이제 둘은 안정된 삶을 살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가끔 떠올랐다. 밤에 지은은 만약 숨겼다면 어땠을까? 라고 물었고 민지는 후회할 거야. 자유가 소중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나아갔다. 카페에서 새로운 커플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우리처럼 싸우면 돼.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한 이 선택은 과연 옳았는가?